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순환기내과 이수남입니다. 심장을 둘러싸는 혈관을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혈관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침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막으로 잘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데, 추운 계절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여기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혈액 안에 있는 이제 혈소판하고 만나면 이제 피딱지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딱지가 혈관을 막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결국 괴사되는 병이고요. 이제 겨울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새벽에 가장 추워지잖아요.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혈관이 확 수축을 하거든요. 혈관이 흐르는 내경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새벽에는 솔직히 가장 춥기 때문에 나가셔서 운동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심장질환이든 뇌질환이든 그때가 가장 잘 생기거든요. 겨울철에도 운동하실 때는 실내 운동을 권유드리고, 밖에서 나가셔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햇빛이 있을 때 조금 나가셔서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노인의 인구수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거고,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흉통을 느끼죠.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통증이. 특히 이제 50대 남자분들이 이제 호발하는 연령인데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연세가 많게 되면 조금 극심한 흉통이 다른 방향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명치가 아프다거나 체한 것 같다거나 이렇게 오인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은 한 30% 정도만 해당이 되고, 위식도 역류증이나 위염 같은 경우가 한 40%, 나머지 30%는 대상포진, 기흉, 폐렴 등등 차이는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좀 느껴지는데 막 식은땀이 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막 그 왼쪽 가슴이 극심하게 아프면서 터져버릴 것 같고, 그런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이 된다. 식은땀도 막 계속 난다. 그러면 이거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오셔야 되죠.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흉통이 있는데 자가용을 타시고 오시는 분들, 본인이 운전해서 오시는 것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19에 신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기저질환자라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응급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드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질병의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측부혈관이 또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서서히 막히면서 오른쪽에서 피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만 잠깐 아프고 그 뒤에는 또 괜찮아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만성 폐색병변이 되거든요. 막힌 지 오래되면은 또 뚫기가 쉽지가 않고, 병원을 꼭 빨리 방문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심정지의 대부분, 한 80%는 심장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20%는 뇌출혈,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시는 거고, 그래서 심장에서도 이제 심근경색도 있을 수 있고, 심근염, 폐동맥색전증, 대동맥 박리 등등의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심정지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그 본인의 심장 리듬이 돌아왔을 때 심전도를 찍거든요.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심전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도 보고 저희가 이제 응급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약물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요. 2시간 이내에 119가
병원을 데려다 줬을 때 그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혈전을 녹여주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스텐트 삽입술을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적고 그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뭐 치료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막혀 있으면 와이어라고 해서 가느다란 철사를 이렇게 넣고요. 거기에 이제 고무풍선으로 넓혀주고 스텐트라고 해서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그물망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기를 개통시켜 준 것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는 우월하게 스텐트 삽입술이 좋죠. 다른 치료 대안법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그 스텐트가 이제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는, 그래서 녹이는 스텐트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됐긴 했는데 치료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아직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스텐트에 대한 발전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는 있죠. 저는 예방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흡연자다. 그럼 첫 번째 치료가 일단은 금연이에요. 금연을 잘 안 하시죠. 안 하는 이유 중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료적으로 시술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환자분들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전신 마취도 아니고 부분 마취해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만성질환 관리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운동. 요새는 또 신체 활동이라고도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 활동이면 150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75분 이상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라. 7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적절한 수면을 가져라. 그리고 금연하셔라. 라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태우시고 계시다면 금연을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찬바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목도리 꼭 하시고 모자 쓰시고 보온 꼭 신경 쓰시고요. 약은 빼먹지 않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